1894년 3월 상해에서 김옥균이 암살당했다. 범인은 그와 함께 호텔에 투숙했던 홍종우. 지금까지 홍종우는 의문의 암살자로 남아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에 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는 다소 낯선 이름입니다. 홍종우에 관해서 알려진 바로는 개화파인 김옥균을 살해한 대표적인 수구파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홍종우는 입신 영달을 위해서 김옥균을 살해한 흉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주관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조선의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홍종우를 이렇게 정의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도쿄 경제대학 도서관에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김옥균 씨 조난 사건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この絵は明治27年に金玉金が暗殺される時の模様を描いた絵です。絵師は小国正史です。 상해의 한 호텔에서 홍종우의 기습에 사망하는 김옥균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았다. 言うならば、大衆に知らせる写真のようなものです。当時は写真が普及していませんでしたので、一番新しいメディアでした。金玉金が暗殺される時の模様。 또 다른 그림 최신 역사에서도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홍종우는 범행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청일 전쟁사에 대한 기록인 중동전기엔 홍종우의 취조 내용이 실려있다. 상해연의 장관과 일본, 영국, 미국의 관원이 홍종우를 직접 신문했다. 그런데 홍종우의 태도는 당당하기만 했다. 김옥균은 대역 부도한 놈이요. 사람마다 그를 죽이려 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 그 역적을 죽였으니 나는 죽어도 졌어. 사건 현장인 상하이 시내. 这个就是以前的东河洋行的所在地。那么当时这个地方呢是昭和20年他造的一个旅馆，日本人造的一个旅馆。金玉俊啊，就给那一个他们的一个反对党，就是洪宗玉啊，给这个楼呢就是当时的一个东河洋。 113년 전 통화여관의 당시 사진이다. 상해의 언론들은 김옥균의 사망을 열흘 이상 머릿기사로 다뤘다. 특히 일본은 촉각을 세워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유독 일본의 반응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옥균은 갑신정변 후 일본에서 10년째 망명 중이었는데 명성이 상당히 높았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만명 갑신정변 전에부터 유명했습니다. 아, 조선에 김옥균이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름은 난 사람이다. 비록 개화파의 수장이었으나 이미 망명자가 되어버린 김옥균. 왜 홍종은은 그를 상해까지 따라가 암살했던 것일까? 그 불신은 19세기 중반 이후 북촌에서부터 시작됐다. 개혁 무렵 이곳 북촌 일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예, 이곳 북촌 일대는 예로부터 양반 세도가들이 집중 거주해 온 곳으로 이른바 그 개화파의 거두라고 하는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도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른바 신사상을 논의 협의함으로 해서 개화사상이 탄생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호,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십니다. 호호, 이런 물건이 다 있다니. 신기한 서양 문물은 봉건 사상의 틀을 깨고 열린 세상을 꿈꾸게 했다. 이들의 열정은 개화파라는 정치계의 신진 세력을 등장하게 만든다. 개화파는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훗날 개화당으로 발전한다. 이곳이 박규수 선생 집터군요. 네, 이곳이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 교수의 집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뒤편. 이곳에서 박 교수는 김옥균, 박영유 등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조부의 실학적 개혁론과 새로운 세계사조를 역설함으로써 개화 사상이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김옥균을 필두로 한 급진개화파는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조선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84년)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그러나 일본의 지원으로 시작한 갑신정변은 일본군이 후퇴함에 따라 3일 만에 막을 내린다.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김옥균의 가족들은 고문으로 옥사하거나 자결했고 살아남은 정변 가담자는 일본으로 망명한다. 김옥균은 도쿄의 진정사를 비롯한 일본 전역을 떠돌게 된다.